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크게 프로세싱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내추럴, 그 다음에 워시드, 그리고 펄프드 내추럴, 우리가 허니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무산소 발효, 에너로빅 프로세싱이 있었죠. 하나씩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첫 번째로 내추럴입니다. 내추럴 뜻이 뭐예요? 자연적인 이란 뜻이잖아요. 이 내추럴 프로세싱은 말 그대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가공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커피 체리를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체리를 그대로 이 건조대에 널어서 말립니다. 자, 결국에는 이 커피 체리도 과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세싱을 한다는 거는 이 과육 혹은 생두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어느 정도 건조를 시킨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건조대에 커피 체리를 올려놓고 낮에는 이런 태양광으로 열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수분을 건조시키고 골고루 건조가 될 수 있도록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석가래 같은 걸로 뒤집어 줍니다. 그리고 밤 되면 잠시 이 커피 체리를 덮어놨다가 다시 다음날 해가 뜨면은 다시 겉에 덮은 걸 벗겨내고 다시 태양광으로 건조를 시켜서 어느 정도 이 커피 체리가 건포도처럼 약간 좀 말라가기 시작할 때, 즉 수분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건조가 되면 이 기계로 겉에 있던 과육과 점액질을 벗겨내는 거죠. 그럼 뭐가 되겠죠? 파치먼트 상태의 생두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그냥 내추럴 프로세싱의 마무리입니다. 더 이상 뭐 별게 없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럼 워시드 프로세싱은 뭐냐면 커피 체리에서 이 과육 부분들을 펄프라고 했잖아요. 그죠? 일단 워시드 프로세싱은 이 겉에 있는 과육을 벗겨내 줍니다. 그래서 커피 체리를 실제로 보면은 이 과육 부분과 점액질 부분이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손으로 커피 체리를 꾹 누르면 이 점액질 상태의 생두가 뽁 하고 튀어나오는 정도의 접착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약한 힘에도 쉽게 과육과 점액질을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커피 체리의 과육을 분리하는 과정을 펄프를 분리한다고 해서 우리가 펄핑이라고 해요. 저작권 때문에 제가 사진을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인 그림을, 실사적인 그림을 그려보자면 탈곡기랑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위로는 이 커피 체리가 투입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 기계 안에서는 약간 이 탈곡 형태로 탈탈탈탈 하면서 이 커피 체리의 과육을 약간 벗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앞에 통로로는 과육이 벗겨진 점액질 상태의 생두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뒤편으로는 과육들이 벗겨져서 빠져나가는 형태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간단한 펄핑 기계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커피 체리의 과육을 벗겨내는 과정을 우리가 펄핑이라고 한다. 자, 커피 체리의 과육을 벗겨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점액질 상태의 생두가 남습니다. 자, 워시드 프로세싱은 말 그대로 물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이 과육을 벗겨낸 점액질 상태의 생두를 이런 물이 담겨져 있는 수조에 담가서 일정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 점액질, 끈끈한 점액질 점막 형태로 쌓여있는 생두가 물속에서 좀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되겠죠? 약간 불어서 흐물흐물 벗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벗겨진 점액질까지 벗겨진 파치먼트 상태의 생두를 꺼내서 내추럴처럼 자연적으로 건조하는 방식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인위적으로 열을 가할 수 있는 기계식 건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분을 낮춘 다음에 가공을 마무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게 워시드 가공입니다. 이 내추럴과 워시드의 한 중간 정도 되는 형태가 펄프드 내추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그 향미들의 강도나 뉘앙스가
내추럴과 워시드의 한 중간 정도라는 얘기지, 얘는 물을 약간 좀 반만 쓰고 얘는 건조를 반만 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펄프드 내추럴. 펄프가 뭐였죠? 과육이었죠. 펄프드라는 거는 과육을 벗겨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펄핑을 통해서 과육을 벗겨내면 점액질 상태의 생두가 되겠죠. 이 점액질 상태의 생두를 워시드는 물에 담갔어요. 그죠? 근데 얘는 이름이 펄프드 내추럴이잖아요. 물에 담그지 않고 내추럴. 얘는 점액질 상태의 생두를 내추럴처럼 자연 건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추럴이 커피 체리 상태로 건조를 시켰다면 펄프드 내추럴은 커피 체리가 아니라 펄핑을 거친, 즉 과육을 벗겨낸 점액질로 쌓여져 있는 생두를 자연적으로 건조를 해서 수분을 어느 정도 날려보낸 뒤 가공을 마무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끔씩 우리가 펄프드 내추럴이 아니라 허니 프로세싱이라는 이름이 붙은 가공이 가끔씩 눈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코스타리카에서 만들어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펄프드 내추럴과 거의 유사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꿀을 사용했냐고요? 이 허니 프로세싱의 의미는 이런 가공을 거쳤을 때 꿀을 연상케 할 만한 그 정도의 이제 이런 단맛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약간 좀 마케팅적인 요소로 허니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허니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꿀을 사용한 프로세싱은 아닙니다. 그냥 허니 프로세싱 하면은 펄프드 내추럴처럼 점액질만 남긴 상태로 자연 건조한 방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그냥 허니 프로세싱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색깔을 연상케 하는 단어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화이트 허니, 옐로우 허니, 골드 허니, 레드 허니, 블랙 허니.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코스타리카에서는 이 허니 프로세싱이라는 가공법 자체를 약간 좀 세분화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펄프드 내추럴은 과육만 벗겨내고 그 점액질 상태로 그대로 건조를 시키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허니 프로세싱은 이 점액질을 어느 정도 남기는 퍼센테이지를 다르게 가져간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화이트 허니 같은 경우에는 과육도 벗겨내지만 점액질도 어느 정도 벗겨내고 약 10% 정도의 점액질만 남긴 상태로 건조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약간 10% 정도 점액질을 남기면 굉장히 점액질까지 같이 벗겨지기 때문에 육안으로 봤을 때 하얀색의 이제 파치몬트가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이트 허니라고 부르는 거고요. 블랙 허니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정도의 대부분의 점액질을 남긴 상태로 건조를 하게 되면은 이런 건과일처럼 건조를 마쳤을 때 생두가 검은색에 가까운 색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블랙 허니라는 이름을 벗겨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허니 프로세싱 앞에 이런 색을 연상케 하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화이트 허니는 90% 제거, 옐로우 허니는 70% 제거, 이렇게 수치로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점액질이 실제로 보면은 이 커피 체리에서 그렇게 굉장히 두꺼운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이 얇은 점액질을 어떻게 그렇게 퍼센테이지 단위로 구분해서 깎아낼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보시면 이런 화이트, 옐로우 같은 이런 밝은 색이 붙은 허니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점액질까지 벗겨내서 내추럴스러운 느낌들을 줄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레드 허니, 블랙 허니 같이 약간 붉거나 약간 어두운 색깔에 붙어있는 허니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점액질을 더 많이 남긴 상태로 건조를 해서 좀 더 내추럴스러운 느낌들을 높였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